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권도장 자유품새 지도법 그리고 자유품새 단계별 수련법을 통한 자유품새 지도 컨텐츠 발표자 이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자유품새란 자유품새에 대해 설명드리며 그리고 이 자유품새 지도법을 이제 도입할 시에 이제 태권도 시범단에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유품새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품새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품새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은 1분 40초 이내의 그 동작과 기술들로 구성하며 지금 보시는 서브 기술 그리고 본인이 자유롭게 이제 동작을 구성하면 됩니다. 띄어협차기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국말차기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필수 기술은 회전발차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서브 기술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긴 연결기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겨루기 연결발차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로바틱 측전 테라다 기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유품새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이랑 기술을 통하여 본인이 창의적으로 음악에 맞춰 표현하는 품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필수 기술, 띄어협차기, 그리고 연속발차기, 그리고 회전발차기, 그리고 연결발차기, 마지막 아크로바틱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브 기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대한태권도협회 기준 자유품새 채점표입니다. 여기서 자유품새 채점표의 밑에 연출력, 이 4가지의 표현까지 하여 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자유품새일까요? 여러분들이 왜 자유품새에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태권도장의 모든 컨텐츠가 컨텐츠화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행동 하나, 그리고 사범님의 행동 하나, 그리고 관장님의 행동, 그리고 태권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컨텐츠화 돼가고 있죠. 그래서 표현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 자신을 브랜딩 할 수 있는 수련생이 되어야 하는 시대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브랜드, 이 아이가 만약에 그 브랜딩으로 통해서 유명해지거나 그렇게 될 시에 이제 본인 브랜드가 이제 도장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의 경쟁력 자체는 그리고 아이들이 브랜딩을 하기 좋은 컨텐츠는 가장 적합한 자유품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유품새 지도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유품새 컨텐츠는 태권도장에 보급하기 위한 자유품새 컨텐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금 이 자유품새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아닌 그 유급자 수련생부터 유품자 수련생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수련 체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자유품새 지도법의 핵심입니다. 지도법 내 대표 동작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창작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초 이내의 구성을 통하여 그리고 기술, 5대 기술의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급자, 유품자, 그리고 선수 과정까지 누구나 여러분들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태권도장 자유품새에 말씀드린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진행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계, 2번 단계가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 4번 하나 이렇게 색깔별로 묶여있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유품새 1, 2장입니다. 자유품새 1, 2장에서는 태권도의 체력, 그리고 태권도에 필요한 기본 동작을 수련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자유품새 1, 2장을 통해서 체력 그리고 태권도에 필요한 기본 동작을 수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품새 3, 4, 5장을 통해서 저희는 자유품새 기본을 수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필수 5대 기술에 대한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첫 과정은 이제 태권도 피지컬의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태권도 기본 요소, 말씀드린 대로 자유품새 1장, 자유품새 2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유품새 1장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품새 1장 첫 번째, 두 번째 이 노란 칸으로 칠해져 있는 곳은 기능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과 유연성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함께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을 보시면 앞차기 무릎 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앞전에 이제 채공발차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균형 훈련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번째 항목조차도 이제 유연성에 대한 파트이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체조에 대한 파트입니다. 앞구르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물구나무 서기에 대한 영상 함께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균형, 유연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체조에 대한 기본기를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뒤에서 피드백을 하며 아이들에게 자유품새를 지도할 수 있다는 이런 권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채공발차기 그리고 회전발차기 필요한 팔스윙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 하나 마지막에 이 교치성에 대한 훈련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서의 팔과 이 하체 그리고 근력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치성이 꼭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마지막 훈련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방금 보여드린 과정은 태극 1장처럼 자유품새 1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유품새 2장은 태권도의 기본 요소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주먹 천번지르기 그리고 주먹 넘기기, 무릎 올리기는 겨루기 파트 그리고 동작의 끝점을 훈련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두 번째인 아래 맞고 지르기 파트입니다. 이 아래 맞고 지르기 파트를 자유품새에서는 필수 서기 동작이 나옵니다. 범서기, 뒷굽이, 학다리 서기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필수 서기를 할 때 정해진 동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아래 맞고 지르기부터 영상과 함께 보시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모아서기에서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란히 서기고요. 자, 이렇게 나란히 서기를 좀 넘어가고 나서 이제 조금 뒤에 네, 지금 보시는 건 앞서기고요. 이제 앞굽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서기 동작 이후에 아이들은 이제 필수 서기 동작인 뒷굽이부터 시작으로 뒷굽이에서의 자연스러운 동작 구현을 수련하게 됩니다.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런 기본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본인들이 나중에 자유품새에서 더 멋진 그리고 더 어려운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자유품새 1, 2장을 통해서 태권도의 자유품새에 필요한 태권도 기능성, 체력과 그리고 기본 동작을 수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유품새 3, 4, 5장을 통해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자유품새 기초 수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입니다. 태권도의 기본 동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표 동작까지 자유품새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한 번에 한 체계에서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유품새 지도법 자체는 자유품새 단계별 수련의 문을 여는 첫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자유품새 1장, 자유품새 2장, 자유품새 3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선수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가져가시기에는 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 과정은 잠시 제하도록 하고 이 자유품새 3, 4, 5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품새 3장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기본 동작, 기본 발차기, 트리킹, 채공 발차기, 변형 동작, 회전, 마지막 동작까지 이렇게 8가지 요소를 한 획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품새 3장은 일품 과정입니다. 네, 동일하게 시연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쉬운 거를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율품새 또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자율품새 단계별 수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모든 획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제 다 같이 한 단락을 반복 수련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신 3장에서 구르고 채공발차기에 대한 파트입니다. 저희는 이 기준점을 구르고 나서 바로 채공발차기 찰 수 있어야 한다고 아이들한테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걸 수행하기 위해 팔스 힘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다음 부분, 이 파트, 이 세 가지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보여드린 두 가지의 기술은 기술에 대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지금 자율품새의 표현성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복 수련하는 모습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변형 동작부터 회전, 그리고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동작까지, 이 동작들이 계속 반복돼야 아이들은 자율품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성을 할 수 있는 퍼포머 같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이제 이 3장을 했다면 다음은 4장입니다. 4장은 입품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8가지의 큰 다 모든 요소들에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된 4장의 모습도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서기부터 기본 동작, 기본 발차기, 트리킹, 채공 발차기, 그리고 아까 변형 동작, 회전 동작까지 이렇게 한 단계씩 모두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자율품새 5장 3품 과정도 여러분들께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품 과정, 그리고 자율품새 3, 4, 5장은 각 획별로 종단면의 모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모습은 아크로바틱, 트래킹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이 모든 면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면서 자율품새의 작품에 대해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기본 요소부터 그리고 자율품새 선수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그리고 기술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아이들 수련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적인 아니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기본, 응용, 심화 수련 단계로 또 나뉘게 됩니다. 자율품새 3, 4, 5장은 본격적인 자율품새 수련이기 때문에 자율품새 3장 기본 단계, 그리고 응용 단계, 심화 단계로 나뉘고 그 후에 자율품새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자율품새 3장 그리고 응용 단계에서는 위에 보시는 글을 좀 중요하게 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발차기, 트래킹, 채공 발차기, 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진행되며,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반복 수련을 해야 하는 기본 동작과 표현성에 대한 동작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본, 응용, 심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1품 과정의 기본 3장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제 응용 과정이죠. 보시면 기본 발차기랑 트리킹, 채공 발차기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성이 필요한 동작들은 계속 반복 수련을 진행하게 되죠. 다음 심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발차기, 트리킹, 채공 발차기가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총 3, 4, 5장에서 9가지의 수련 체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기본 동작 표현성은 반복 수련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기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평가를 통한 아이들의 성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꼭 지도자는 이 아이들 수련생의 심사를 통해서 지도자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다수의 인원을 평가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련 자체는 이제 뭐 태극 1품 그리고 1품 입을 때 노란띠가 쉬는 게 아닌 아이들 전체가 한 수련 공간에서 평가조차도 수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위에 보시는 표에 8가지 이 요소들을 단락별로 평가를 하며 이제 아이들은 하나라도 통과 못할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한 가지를 다 통과하고 넘어가게 됐을 시 아이들은 기본적인 기본 동작, 체력, 그리고 기술력, 모든 표현성까지 다 기초적으로 탄탄하게 쌓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자율품새 수련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자율품새 5대 기술 훈련법입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진행도였었죠. 네, 첫 번째로는 자율품새 1, 2장, 그리고 자율품새 3, 4장, 그럼 그 다음 단계인 필수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노란색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일부러 표시를 해둔 이유는 저희는 24가지의 단계로 아이들이 단계별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노란색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이 채공발차기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 기초기술, 심화기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의 다음은 회전발차기 부분인데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기초기술 부분입니다. 그렇게 또 마찬가지로 연결발차기 부분도 이제 기초적인 움직임, 그리고 기초기술, 심화기술까지 모든 표현이 가능하며 마지막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설명드릴 트리킹 동작입니다. 트리킹 동작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본 움직임부터 두 번째 기초기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표시해둔 심화기술까지 여러분들이 훈련 장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한 수련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시간 관계상 지금 보시면 한 종목당 한 아이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닌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지도자는 1단계 나가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1단계만 모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를 진행하라고 하실 시 모든 아이들은 2단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친구 옆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친구가 옆돌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전 단계를 수행할 수 있어서 아이들은 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반복 수련을 통해 그 전 단계인 계속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기술을 치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쯤 나오면 일반 수련생들은 거의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계속 수련하고 그거에 필요한 근력 운동을 만들어 가면서 기초적으로 기초를 탄탄하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에서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아이들은 끝까지 심화 기술까지 수련하는 단계표를 수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화 기술의 끝은 꼭 자율품새에 꼭 필요한 서브 기술들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아크로바틱에서 점수 부분을 딸 수 있는 측전 테라다, 이렇게 자율품새에 시연할 수 있는 기술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렇게 1단계 저희는 자율품새 1, 2장을 통해서 태권도 자율품새에 필요한 기능성 체력과 그리고 태권도 기본 동작을 수련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태극 3, 4,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율품새 기초를 수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필수 기술을 단계별로 훈련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유급자 이제 체력 만들기 단계부터 마지막 과정인 이제 대한태권도협회 음원과 본인 개인 작곡을 의뢰하여 자율품새 시합까지 나갈 수 있는 유급자부터 유품자 그리고 선수 과정까지 갈 수 있는 이 진행도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범단 효과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자율품새 1, 2장을 통해서 체력 그리고 기술을 보완하고 그리고 3, 4, 5장을 통해서 자율품새의 기초, 표현성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술력을 올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태권도장 시범단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영상과 함께 보신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율품새 지도법을 도입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단체 안무지만 동일한 안무 같은 이런 태권도 퍼포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술 강화를 통한 기술, 그리고 시범단의 가장 꽃이죠. 단체 안무는 일단 본인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멋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시범단을 통해서 그리고 자유품새 기초 수련을 통해서 시범단, 여러분들의 도장 경영에 꼭 필요한 시범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수련을 하였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시범단은 이런 큰 퍼포머 같은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도장에 꼭 필요한 태권도 무대 시범, 그리고 도장 내의 시범을 통해, 그리고 공개 심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도장 경영 홍보 효과는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품새 지도의 가장 핵심은 유품자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품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나는 자유품새를 가르칠 수 없다가 아닌, 그리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자유품새 유품자 과정은 요즘 유품자 친구들이 사실 퇴관율이 조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퇴관율을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국기원 심사까지 다 갔다 온 후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좀 되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닌 새로운 또 자유품새 지도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좀 새로운 동기부여를 통해 수련생 장기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이로써 또 이 청소년부 선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면 또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소년부의 수련생 고액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태권도장 자유품새 지도법 그리고 자유품새 단계별 수련법 발표자 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